안녕하세요. 부남부녀TV의 부남입니다. 은퇴 후 여기서 사시면 절대 안 돼요. 은퇴 후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? 오늘은 은퇴 후에 사시기에 부적합한 지역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퇴지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은퇴 후엔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? 조용한 시골일까요? 아니면 바닷가일까요? 아니면 병원과 가까운 도심일까요? 이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.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바로 살고 싶은 곳과 살 수 있는 곳은 다르다라는 겁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요, 어떤 지역, 어떤 곳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한 시간이 아닙니다.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10가지 기준들을 소개할 거고, 또 이런 곳은 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은퇴지의 선택은 곧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은퇴를 앞둔 분들, 그리고 부모님의 은퇴지를 고민하시는 자녀분들, 또 지금 사는 곳이 과연 나의 여생, 즉 노년까지 괜찮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주변에 필요하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은퇴지를 고민하실 때 생각해야 하는 것 첫 번째,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입니다.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죠. 감기, 고혈압, 또 정기검진도 가셔야 할 거고, 분명히 때론 응급 상황까지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병원, 즉 의료시설에 병원까지 어떤 20분 안에 갈 수 있겠는가, 또 차가 없이도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는 환경인가, 또 주변에 어떤 잔병 치료를 위한 약국이나 응급실 등이 있는가 등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병원이 멀다. 사실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도 곧 큰 질병으로 번지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응급차를 불렀는데 40분 이상, 1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.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, 아니면 여러분이 사실 곳에서 또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시는지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교통과 생활 편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. 즉, 차 없이도 사실 수 있는가라는 거인데요.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은퇴 이후에도 여러분이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쉽지 않죠. 또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분명히 차 없이도 생활 가능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즉, 많은 고령자들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환경에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은퇴 후 자동차 없는 삶, 여러분의 주거지가 버스,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도보권에 있는가 생각하셔야 할 거고요. 마트와 관공서, 어떤 공공, 문화시설 등이 여러분의 주거지와 가까운가 또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통이 막히게 되면 병원도 가지 못하고 마트도 가지 못합니다. 이 고립된 지역은 특히나 고령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역이 고립되지 않은 어떤 교통으로서 괜찮은가를 분명히 고민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와 커뮤니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로움이라고 하죠. 가족도 친구도 직장의 어떤 동료들도 다 멀어지고 나면 우리는 쉽게 이 관계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. 한번 고민을 해보실 법해요. 주변에 말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? 어떤 커뮤니티 센터, 노인복지관,
어떤 교회, 예를 들어서 이런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또 중요할 거고요. 밥 먹는 시간이 혼자다. 이것도 참 외로우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. 노년의 삶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. 이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네에 살고 계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. 은퇴 후 생활비의 중심은 대부분이 연금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연금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. 물론 요즘은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, 개인연금, 어떤 주식, 주택연금 다양한 걸 활용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비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. 어떤 임대료, 관리비, 생활비, 병원비, 식비,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가,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할 거고요.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 천차만별입니다. 또 집값은 싸지만 물가가 비싼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, 도시 자체는 비싸지만 제도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것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나의 주거지, 즉 돈에 대한 계산도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마지막은 응급체계입니다. 여러분 혼자 살다가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해 줄 수 있을까요? 이런 고민 해보셨을까요? 주변에 노인 돌봄센터가 있는지 어떤 복지기관이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할 거고, 여러분들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실 때 대응하실 수 있는 어떤 시스템, 요즘은 비상벨 같은 걸 사용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. 이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지 아니면 갖추실 건지를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이 괜찮을 땐 모르실 거예요. 하지만 단 한 번의 위기에서 이 지역은 정말 살만하다, 정말 괜찮다, 다행이다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은퇴지를 고민하실 때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그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가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총 10가지의 이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했고요. 하나씩 읽어보면, 병원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가? 차 없이도 장을 보고 병원에 갈 수 있는가? 집에서 대중교통 정류장이 500m 안에 있는가? 또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한 명 정도는 있는가? 또 커뮤니티 모임이나 노인복지관이 근처에 있는가? 또 현재의 생활비가 가지고 계신 어떤 다양한 연금으로 충당이 가능한지, 눈이나 비가 와도 고립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, 또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나 어떤 단체가 있는지, 아프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, 또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, 총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고, 이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은퇴지를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보통 7개 이상이라면 7개 이상이 예라는 대답을 얻었다면 꽤 좋은 은퇴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. 4개에서 6개 정도라면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고 좀 받아들여질 거고, 3개 이하라면 조금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누구나 나이는 듭니다. 하지만 누구나 노년을 잘 살아낼 잘 보낼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.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은퇴지는 낭만적인 꿈이 아닙니다. 삶을 지지해주는 어떤 환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맞는 장소를 찾고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당신은 어디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구독,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되니까요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